김학조 의원님. 수감위원 여러분, 조율 수고 말씀하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아주 엘리트 공무원 집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여러분에 대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출연연 징계규정, 공무원 인사규정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이제 학교나 중앙연구기관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집단 속에서 여러 관리하시기 여러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없었는데 한 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나 요원들을 관리하는 데는 인사권과 징계권이 반드시 날 쓰듯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한국기계연구원 구설재력연구소에서 대규모 연구비 편취하고 비용수재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예, 아마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비수재에 연루되었던 한모 프론티어 사업단장 징계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기계연구원장 재료연구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금년 6월 말에 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내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6차에 걸쳐서 징계위원회를 갖다 거쳐서 양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두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해서 지금 다음 주에 예, 제가 질의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아듣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한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정상 초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항소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 거친 후에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도 정상 초근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어느 한 연구원에서는 책임연구 명령이 기업 등으로부터 건품물 수수에 같은 내 부분으로부터 추징금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혼 면접 처리가 되기 전에 벌써 그에게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 인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직원은 다시 건품물 수수한 그 회사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예. 자,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현재 연구회 소속 산하기관이 연구회를 포함해서 첫째 징계 의결을 요구할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강제 규정을 둬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을 줬는데 지금 15개 중에서 11개 무려 이 기관들이 할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이 길고 땡기는 이런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징계를 반드시 했어야죠. 1개월 공무원들은 1개월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더 늦어지면 여기에서 2개월 내는 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또 언제까지 이 징계를 의결해야 되느냐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 자체가 기한 제한 규정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무려 15개 중에 7군데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엿가락처럼 휘 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혼 면직 처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수사 중이거나 감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엿가락처럼 늘어났습니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곳이 15개 중에 무려 7군데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별도 처벌 규칙이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규정, 물론 말 필요도 없겠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있겠습니까? 하여 지금 현재 우리 연구회 장원남 이사장님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계시고 또 2조원이나 넘는 많은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연구의 조직권과는 지금 현재 산하기관에 있는 이 연구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징계 규정, 인사규정 처벌과 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뭐라고 좀 변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저희도 법인이고 소관 연구기관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에서 자체 징계 기준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징계 기준이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을 네, 알기 제가- 때문에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위원들 질의 시간 짧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내원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구기관 연구회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네.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각자들 알아서 다 해라. 각자 알아서 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지경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징계 규정 관련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장원민 사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까지 체계가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징계 형사벌원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의제돼 가지고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벌을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근본적으로 징계할 건 징계하고 또 인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만들어서 네, 의원 면직은 지금 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네? 의원 면직은 할 수 없도록 지금 재판 중인 그런 경우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예, 우리 이사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아니까 네. 이런 지적한 사항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평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전체 수출 품목 액수가 약 5,552억 불쯤 됩니다. 예, 이 중에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석유 제품, 반도체, 자동차 저희 한 4가지를 들어가는데 가장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이 어느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랜트나 좀 그렇습니다. 선박 및 해양 플랜트 그 부분이 우리 이 수출의 전체 10% 정도 차지합니다. 약 565억 불쯤 됩니다. 다른 모든 산업의 공통상이겠지만 조선 분야에는 특히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IMO 아시죠? IMO 국제회사기구. 예, 여기에서 내년 1월부터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에 들어서 EEDI 신조선 에너지 효율 조소입니다. 이 수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박 경우에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수출이나 이런 데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수출이나 판매하는 데 운행도 제한을 받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운행 중지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특히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R&D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해봐야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 중인 산업융합 원천 기술 개발 사업에서 세계 분야인 95억 정도만 그린식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워낙 그 분야가 넓다 보니까요. 다른 분야에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못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 품목 중에서 1위를 담당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런 어려움의 측면이 있는데 고작 해봐야 1%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R&D 지원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어려운 부분을 개척해 나가겠느냐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해양 플랜트 분야, 특히 이쪽 분야의 엔지니어링 분야, R&D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관련 예산은 직영부하고 협조해서 좀
이 분야에 좀 확대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네. 김은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